자, 계속해서 등기 관련 나머지 내용들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일정한 경우에 무효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무효인 등기라고 하는 것은 말소 등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물권적 등기 청구권이라고 해서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물권적 등기 청구권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이미 자신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성립한 상태에서 등기만 찾아오는 형태가 되겠지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물론 이제 말소 등기 대신에 진정 명령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A라는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됐는데 B라는 토지에 대해서 을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다. 아까 무효로 했었거든요. 이런 등기, 을명의 등기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등기는 말소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정리할 수도 있고, 또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도 사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유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저당권 할 때 주로 이제 공부했던 예시인데, 이런 게 있었죠.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1번 저당권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2번 저당권, 자, 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 해서 사안을 보면 을도 갑한테 돈을 빌려주고 병도 갑한테 돈을 빌려준 사안. 해서 만약에 우리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을한테, 병한테 세무를 변제하게 되면 병명의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되죠.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 저당권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무효인 등기는 아까 뭘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말소 등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거 쓸모가 없으니까 병명의 등기는 뭘 한다?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무효인 등기인 상태에서 이걸 재활용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이제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 갑을 병정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또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효인 등기를 누구 명의로? 정 명의로 저당권으로 바꿔주는 거, 이전 등기 형식을 빌리는 거, 이걸 이름하여 무효인 등기의 유용. 이건 가능하죠. 이게 관계인이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피해받을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었죠. 지금 1번 저당권자 을한테 만약에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 그러면 병명의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된다. 그럼 이건 뭘 해야 된다? 말소 등기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걸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느냐? 즉, 갑을 병정 무라는 사람한테 만약에 저당권 설정해주고 이 사람이 이 무효인 등기를 재활용하는 게 가능한, 요건 안 되는 거예요. 왜? 누가 피해를 받으니까 2번 저당권자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다? 바로 그냥 말소 등기를 할 수 있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걸 문장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해관계인이 없는, 자, 권리에 관한 등기는 어떻다? 유용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이 있는 권리의 등기는 어떻다? 유용할 수 없고 말소 등기 문제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근데 실제 시험은 허를 찌르고요. 이걸 갖고 구성을 하죠. 지금 이해관계인이 없는 권리의 등기는 유용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 있는 권리의 등기는 유용할 수 없다. 이걸 이제 한참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표제부의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유용할 수 없다. 표제부 등기라는 게 부동산에 표시를 해놓은 등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 위에 건물에 관한 등기가 존재합니다. 3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등기가 돼 있어. 근데 이 3층짜리 건물이 지난번 지진 때문에 또 화재 때문에 다 소실이 됐다. 거기다 똑같은 건물을 지어 올려서 기존의 등기를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이해관계인 권리 등기, 이해관계인이 없는 권리 등기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실제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표제부의 등기라는 것은 어떻다? 유용할 수 없다. 이건 이제 왜 이걸 이렇게 출제를 하냐면, 이걸 내려면요, 아까 제가 그림 그려서 보여드린 것처럼 사안이 복잡해,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렇게 문제를 내기가 힘든 거야. 그냥 귀찮으니까 표제부의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유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갖고 출제 쟁점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지문 가지고 한번 다져볼게요. 이게 좀 어려워요. 이 파트가. 자, 사실 대단히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80페이지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문 첫 번째,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그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해서 판례 지문인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이런 얘기지. 자, 건물을 지금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건물을 완성을 합니다. 건물을 5월 1일 날 완성을 하게 돼요. 그런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4월 20일쯤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된다.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원래는 건물을 다 완성한 다음에 뭘 해야 된다? 건축물 대장에 등록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돈이 좀 필요했나 봐. 돈이 필요해서 저당권 설정을 해야 되니까 아직 건물이 100%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자, 저당권 설정하려면 보존 등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그 담당 공무원 그거 삶아서 억지로 지어 올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한 열흘 있다가 건물이 완성이 됐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는 건축 자금이 부족한 경우도 있잖아요. 건물 짓다 보면 건축비가 부족해가지고 공사가 스톱될 수 있겠다. 그래서 억지로 자 서류 조작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저당권 설정해서 돈 빌리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나중에 건물이 완성이 된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저당권 설정자, 건물 소유자가 개수작을 하는 거야. 왜? 이 건물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보존 느낌으로 무효이다. 무효이니까 저당권 등기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경매 못 붙여라고 내가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 물건에 경매 못 붙여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는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가 건물의 완성 전에 이루어졌다라고 할지라도 그 곧바로 건물이 완성이 된 이상 이 보존 등기 자체를 어떻다 무효인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즉 유효한 것으로 보겠다. 이런 식의 얘기들 어렵습니다. 두 번째 박스요.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 없다. 오른편 됩니다.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는 어떻다? 그러면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말장난인데 만약에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져 버리면 어떻다? 허가구역 외라고 전제했을 때 그때는 특별히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유효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과 합법과 불법에게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간생략 등기 합의는 불법이다 라고 할 것, 적법한 등기원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2번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는 자가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최초 매도인에 대해서 직접 자신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주제가 되는데 참고 정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중간생략 등기를 합의한 최초 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이 대금 미지급을 들어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이렇게 옳게 구성했네요.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 간략하게 보게 되면 이런 식이야. 자, 갑이 최초 매도인, 을이 중간 매수인, 병이 최종 매수인이라고 해서 등기는 갑에서 병으로 넘어가는 상태 해서 이게 합의가 돼 있다라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 병은 갑에게 바로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1억에 매도했어. 근데 얘가 1억 2천에 매도했어. 그래 놓고 나서 이게 이제 500만 원 주겠다고 얘기했어. 그럼 500만 원 안 주면 어떻다?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행사를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중간생략 등기는 비우고 가셔야 돼. 너무 복잡해지니까 사안이. 옆에 관련 기출 문제도 이건 안 풀어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출제되는 비중 대비해서 난이도가 너무 높다고 비우고 가실 거예요. 여러분 교재 681페이지 핵심 지문 가서 보겠습니다. 자, 전세권 존속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이런 게 되게 까다로워.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힘들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자, 피담보채권. 자, 돈 받을 권리 발생하기 전에 먼저 저당권 설정 등기하죠. 다시.
저당권 설정 등기라는 게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경매 청구를 하겠다라는 권리가 저당권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때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미리 돈을 줘야 됩니까? 장래 발생할 채권을 기준으로도 뭘 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뭐야? 먼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줘야지 어떻다?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죠? 은행에서 호구냐고 먼저 돈 입금하고 나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합시다. 그러면 안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먼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 나서 어떻다? 돈을 빌려주게 되는 거라고. 똑같은 논리 구조야. 자, 이게 이제 갑소유 X 건물에 대해서 의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의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럼 이제 전세권을 가졌다는 얘기는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자, 보십시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5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5월 1일부터 5년간이다. 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자고요.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는 5월 2일날 할까요? 5월 1일날 할까요? 4월 30일날 할까요? 셋 중에 고르면은 현실적으로 전세권 설정의 존속기간이 5월 1일부터라고 그때부터 이용을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4월 30일에 등기 미리 이루어져 있지 않겠어요? 전세권 설정자가 절대 안 돼. 5월 1일날 입금 들어와야지 어떻다? 전세권 설정해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 미리 하는 거지. 다시요. 5월 1일부터 5년간 동안 이 전세 목적물을 사용하기로 합의가 있었다고. 이게 전세권 설정의 합의야. 전세금 1억으로 하기로 했다고. 그러면 전세금만 지금 받게 되면 이 사람은 바로 전세권 설정자인 부동산의 소유자는 전세권 설정 등기 해주겠죠? 오늘이 4월 29일이야. 못해. 언제? 5월 1일까지 기다릴 거야. 이러진 않을 거라고. 당연히 먼저 전세권 설정 등기 항상 먼저 하지. 아니 5월 1일날 전세금 교부하고 설정 등기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미리 땡겨서 다 하지. 다시 X 건물에 대해서 의 전세권을 취득한다라고 하십시다. 전세권 취득하려면 뭘 한다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된다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 5월 1일부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이 되면은 5월 1일날 꼭 등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 전에 먼저 전세금 교부할 테고. 전세금 교부할 때 같이 전세권 설정 등기 할 수 있겠죠. 그죠? 전세권 설정자,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전세금만 들어오면 되는 거지. 하루 이틀 내가 하루라도 먼저 전세권 설정자, 그럼 가십시다. 만약에 지금 전세권 설정 등기라는 게, 자, 지금 2019년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5년간이다라고 한번 데이트하십시오. 전세권 설정 합의가. 그러면 지금 2019년 4월 20일 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고 해서 전세권 효력 발생 안 하죠? 다시 전세권 설정 등기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에는 필수적으로 등기되는 게 전세금, 그 다음에 범위 이런 게 필수적 등기사항이야. 그럼 당연히 존속기간 이런 것들도 임의적 등기상으로 등기를 하겠죠? 전세권 등기를 하는데 이게 2019년 5월 1일부터 5년간 사용하기로 한다라고 전세권 설정의 합의를 봤다고. 그러면 당연히 4월 달에 다 등기해놓고 다 준비하고 들어가는 거지. 이걸 5월 1일 날 들어가서 등기를 할 이유는 아니라고요. 미리 등기해야지.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도 마찬가지야. 지상권 설정을 따로 얘기 안 하면 당연히 5월 1일부터 사용하면 그 전에 등기하고 들어가는 거지. 그날 가가지고 등기를 하고 이럴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왜? 전세권이든 지상권이든 다 존속기간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약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시험 지문에 나오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다시 이 지문 볼까요? 전세권의 존속기간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는 무효이다 라고 돼 있죠? 틀렸다고. 당연히 전세권 존속기간 시작하기 전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될 것이고 당연히 이것은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됩니다. 근데 시험이라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더 이상하게 생각해. 뭔가 음모가 있나 보다. 해서
1번 질문 틀렸고요. 2번 질문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서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이게 소위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 앞에서 중간 생략 등기 합의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 없고요. 모두 생략 등기 합의도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간 허가구역 외적이라는 전제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져 버리거나 또는 모두 생략 등기가 기왕에 이루어져 버리면 어떻다? 그 등기는 뒤에 있는 사람을 배려해서 유효한 등기로 해석을 하게 된다. 두 가지 관점이에요. 일단은 적법한 등기원은 될 수가 없지만은 기왕에 등기가 이루어지면 어떻다? 이 등기는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3번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와 그 승계 취득자의 합의에 의해서 직접 승계 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 보존 등기.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모두 생략 등기. 이것도 어떻다? 유효하다. 해서 2번, 3번 같은 얘기입니다. 2번, 3번 같은 얘기라고요? 자, 다시 사안 가볼까요? 모두 생략 등기. 아까 우리 유의하게 봤던 거. 자, 갑이 X 건물을 신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든 안 했든 여전히 누구의 것이 된다? 갑 것이 되게 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을과 건물, 미등기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존 등기를 하기 전이니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 그러면 순서가 뭘 해야 돼? 먼저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이전 등기, 감 명의로 보존 등기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전 등기라고 해서 갑에서 을 명의로 어떻다?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서 을이 이런 식으로 소유권 취득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세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이때 을 명의로 보존 등기를 바로 다이렉트로 해버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 모두 생략 등기. 이러면 안 됩니다. 불법적인 등기 원인이야. 그러나 기왕에 등기가 이루어지면 어떻다? 이것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겠다. 이런 식의 취지. 그래서 2번, 3번 설명드렸고요. 그 밑에 이제 등기 유용 관련해서 무효인 등기 유용 얘기. 자, 일단은 1번 질문이요. 종전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옳은 표현. 자, 2번 질문 똑같은 맥락이야. 기존 건물의 멸시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해서 옳은 편에서 결국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이해관계는 없는 권리의 등기는 유용할 수 있고 이해관계 있는 권리의 등기는 유용할 수 없다. 이렇게 뒤지게 외웠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바로 자 표제부의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유용할 수 없다.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이건 이제 출제 기술상 이해관계는 있고 없고 이런 문제 나와버리면 너무 사안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이제 마지막 주제 82페이지 부동산 등기 효력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자 먼저 효력 발생 요건부터 다시 가봐야 되겠죠.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매매계약 백날 체결했던 들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던 전세권 설정에 합의가 있던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지상권, 전세권,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한편 자 우리 처분 요건 얘기 있었죠. 아까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이 얘기를 두 개를 이제 가게 되려면 처분 요건 먼저 보시고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이것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어떻다?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어떤 토지가 있습니다. 갑이 60% 지분, 을이 40%의 지분 형태로 공유를 하고 있다. 이 공유물을 분할하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토지를 600평, 예를 들어서 400평, 그리고 갑이 600평을 갖기로 하고 을이 400평을 갖기로 공유물을 분할을 합니다. 근데 이 분할을 할 때 경우의 수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뭐가 있었어? 협의에 의해서 분할하는 경우가 있었고 하나가 뭐가 있었다?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에 따라서 분할하는 경우 두 개가 있다. 협의해서 분할했을 때 앞쪽을 A, 뒤쪽을 B라고 했을 때 A 부분의 등기부를 보면 갑이 60%의 지분, 을이 40%의 지분, B 부분의 등기부를 보면 갑이 60%의 지분,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때 만약에 자 공유물 분할 판결에 따라서 이렇게 분할이 됐을 때는 그냥 등기 명의가 뭐가 됐든 간에
갑이 전부, 자, 600평을 갖게 될 테고, 자, 을이 B 부분을 갖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될 텐데, 이게, 자, 협의에 의해서 분할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다? 결국은 등기, 지분 이전 등기라는 게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각각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가 법률 규정 얘기는 나중에 처분, 자, 판결에서 분할이 되는 경우는 처분하기 위해서 지분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해야 된다. 나중에 정리하는 문제고요. 일단, 효력 발생 요건. 요 얘기는 바로 법률 행위에 따른 경우에는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 얘기와 연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자, 대항 요건 얘기는 아까 임차권 얘기 있었죠? 임차권이라는 것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어떻다 그대로 발생이 되게 되죠. 임차권은 등기를 안 해도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등기하게 되면 어떻다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아까 임차권 설정 등기 청권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두 개로 물권적 청권이냐 채권적 청권이냐를 비교했을 때 바로 채권적 청권에 해당된다. 특정 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고, 자, 그래서 기본 세 가지 이슈 절차법상 효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그나마 이슈는 추정력인데 거의 잘 안 나와요. 요즘엔 잘 내지 않는 게 추정력. 자, 일단은 이 얘기를 함에 있어서 지금 그 얘기를 해야 되죠. 등기 효력 중에서 공신력이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신력이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걸로 이슈가 됐던 사건이 이런 게 있었어요. 갑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갑의 상속인 을이라는 사람이 자,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제 갑의 사망에 따라 취득하는데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갑에서 을로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어떻다? 을은 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갑의 사망에 따라서 을이 상속을 하게 되고, 자, 이때 처분하기 위해서 자,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X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걸 병과 매매 계약을 통해서 병한테 대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병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근데 문제가 터져요. 이 사람이 자, 상속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 사람은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무권리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을은 설령 자기 명의로 등기가 돼 있다 할지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해석이 나오게 될 테고, 자, 그런데 이게 무효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존속 살해 사건이었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을 존속을 살해했던 사건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상속인 될 수가 없습니다. 존속 살해하게 되면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안 밝혀져 가지고 등기를 넘겨받아서 팔아먹은 케이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게 자체가 무효가 돼버리면 이 뒤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청와대 청원인가를 막 올리게 됩니다. 이 병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환장하겠다 이거지. 돈 다 주고 집을 샀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존속 살해범으로 몰려서 교도소에 가게 되고, 교도소에 가게 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자기는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문제, 또 다른 상속인이 나타나서 이걸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등기의 공신력을 부여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등기의 공신력을 부인한다는 얘기는 등기부를 보고서 일정한 법률 행위를 한 사람, 이 사람을 법에서 보호해주지 않겠다. 상당히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려면 등기관이 이걸 다 보고 조사를 해봐야 돼. 등기관이 조사권이 있어야 된다고요. 등기관이 이게 실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다 확인해 봐야 돼. 두 번째, 설령 등기관에게 조사권을 부여했다 한들 이게 사람을 살해해서 상속을 받은 건지 우리는 살해돼서 운이 좋아서 상속을 받은 건지 등기관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몇 년 있다 밝혀졌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을 하게 되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을 해버리면 사기꾼들이 국가 상대로 계속 사기 쳐먹습니다. 무효인 등기를 만들어. 원인 무효, 상속의 예를 들었는데 자 뭐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자, 그래서 을이 자 갑과 합의를 안 하고 사실 합의했어. 자, 을 명의로 X 부동산의 등기를 가져와. 무효죠? 사실은 합의했는데 공식적으로 합의를 안 한 거야. 서류를 조작해서 등기를 가져왔다고. 여기서 부부야. 집에 가서 부부인데 어떻게 한다고? 자, 그 등기 관련 뭐 인감이니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또 부부가 아니라도 그냥 예를 들어서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걸 부인이 되는 사람이 이걸 서류를 훔쳐다가 주는 거야.
그럼 얘 명의로 불법적으로 등기를 가져가는 거야. 그럼 얘는 무효가 되는 거죠? 등기 가져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돼? 이걸 또 병한테 팔아먹어. 그러면 이제 병은 손해를 보겠죠? 병은 국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 이런 식으로 작정을 하고 국가 세금을 다 빼먹는 거예요. 두세 명만 작당을 하면은. 그냥, 직업이 무효인 등기를 갖고 팔아먹기야. 금매로. 그래서 등기소의 등기관들이 알 수가 없다고. 이게 무효인지 아닌지. 실체적 심사권이 없기 때문에 등기라는 것은 어떻다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등기를 자꾸 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 등기를 봐야 될 이유가 뭐냐. 등기를 믿을 수가 없는데 왜 등기를 보는 거냐라고 해서 그때 나오게 되는 개념이 뭐라고요? 추정력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추정력에는 어디에서 주로 이제 이슈가 됐었냐면 저기서 이슈가 됐어요. 등기에서 추정력이 뭔지, 추정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점유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 다음에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평원 공연한 경우를 추정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을 한다는 얘기는 이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그것을 입증할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바로 추정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동산에 X 부동산의 등기 명인이 갑으로 되어 있다라고 전제가 되면은 갑은 굳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증할 필요도 없어요. 자, 대신 만약에 을이 이게 갑 소유이 아니야 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그것을 입증할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추정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이죠. 어떤 부동산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X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부동산의 표시라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 두 번째가 등기 명의인이 있게 될 것이고, 등기 원인이 등기부의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의미적으로 이걸 이제 파악할 때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을은 적법한 매매라는 원인이 있었을 것으로 어떻다 추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누가 매매가 없다는 걸 입증하려면 그 사람이 어떻다 이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근데 이제 추정력이 부인되는 거 볼까요? 제일 기본. 자, 아까 우리가 앞에 나왔던 게 무효인 등기에 유용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었죠? 표제비에 관한 등기는 유용할 수 없다. 그래서 X 물건이라는 게 없어. 근데 이것의 추정력, 이 토지가 또는 건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무효인 등기 유용 얘기할 때 표제부의 등기는 어떻다? 유용할 수 없다. 똑같은 맥락으로 자, 등기부에 X 건물이 있다고 해서 그 건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되겠고, 제일 중요한 이슈. 아까 우리가 자,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요거 하나 얘기하려고 긴 얘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서 본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추정력이 인정이 돼서 그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걸 법원 소송 과정에서 입증을 할 책임이 있게 될 것이고요. 이에 대응해서 가등기는 어떻다?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문 몇 개 보고 요건 버릴 거야. 좀 옛날 문제라서 썩 만만치가 않아요. 공부할 거에 대비해서 맞출 가능성은 낮아요. 그래서 자, 일단은 여러분 교재 82페이지부터 지문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뒤에 계속 반복되는 주제이죠. 자, 1번 지문요. 부동산 물권 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 할지라도 물권 변동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해서 불법적 말소가 됐다 할지라도 어떻다?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주로 이제 출제가 되는 게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됐을 때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었고, 2번 지문요.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서 오른편. 그래서 이게 저거랑 틀린 거죠. 우리가 이제 대항력 얘기하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게 있었죠.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을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두 사람의 의사의 합치만으로도 임차권은 성립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임차권은 지금 이제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대항력이 없어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주임법에서는 임차권 등기를 하지 못하는 임차인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어요.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어떻다? 대항력이 발생되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그때
우선 변제권도 발생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전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하게 될 텐데 이때 대항력은요 발생 요건이자 뭐가 된다? 효력 존속 요건이 되게 된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중간에 이전하게 되면 어떻다? 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자, 이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등기라고 하는 것은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일단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으면 저당권은 성립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지금 이제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되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당권에 주로 우리가 논의했던 주제고요. 여러분 교재 83페이지 가서 자 1번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 소유자가 인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해서 이건 이제 좀 무슨 얘기냐면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약하게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리게 뽑았었고요. 2번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답이 됐었네요. 이건 알아야겠다. 애초에 사망자 원래 이제 등기 명의인이 있으면 다시 봅시다. 어떤 갑소유의 X 부동산이 을한테 등기가 넘어갔다. 그러면 을은 어떻다? 당연한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되게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등기할 때 이미 죽어버렸다. 죽었던 사망했던 사람이다. 그러면 이때는 너무나 명백한 거니까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취지. 자, 3번. 등기부상 물권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추정력이 원용될 수 없다. 당연히 추정력은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자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 있으면 을이 어떻다?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을 것이라고 추정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갑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자 내가 소유권 넘긴 적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 보여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좀 어렵네요, 이쪽은. 자, 4번 질문이요. 자, 대리에 의한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되게 된다. 자, 가볼까요?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건 이제 대리까지 나중에 공부해야 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이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대리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대리 과정부터 좀 설명을 드릴까요? 대리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한 대리인이 나서서 매도인 난다가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하고 매수인 난의 병이라고 표시했을 때 그 법적 효력이 매도인 갑과 매수인 병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 관계를 뭐라고 한다? 대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리에 따라서 갑이 나중에 뭐까지 부여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넘겨줬다. 그랬을 때 나중에 갑이라는 사람이 무권 대리를 이유로 해서 또는 이제 대리권 없음을 이유로 해서 이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고요. 자, 5번 질문.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는 권리 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럼 이렇게 가십시다. 자, 등기를 넘겨받으면 어떻다? 그 사람은 권리 취득을 했을 거라고 추정력이 인정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럼 반대쪽에서 매도인 입장에서 등기를 넘겨준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기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다? 그 권리 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될 것이다. 근데 사안 자체가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때는 이게 전제가 됐기 때문에 이때는 자 권리 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 갑시다. 자 등기가 있게 되면 자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은 권리 취득의 추정력이 인정되게 될 것이고 등기를 넘겨준 사람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권리 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처럼 애초에 불법 원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다라는 게 전제가 되면 이때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좀 어려운 파트예요. 그 다음에 6번 근저당권 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도 추정한다 해서 자 요렇게 틀리게 구성된 이건 버립시다 해서 너무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자 여기는
다른 건 좀 빼버리고요. 답이나 한두 개 체크해 주시고, 답이나 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가등기는 어떻다?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추정력까지 설명드렸고, 여기는 좀 난이도가 좀 있으니까 좀 비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